인지리 예상문제 학습지 풀이 영상입니다. 4단원의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사진은 영국에 있는 과학산업박물관의 모습이에요. 이 과학산업박물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번 이 산업은 영국의 아일랜드와 리버풀을 중심으로 발생을 한 게 아니고 아일랜드가 아니라 맨체스터와 리버풀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생각해주면 됩니다. 2번 위와 관련한 유적이 사라지고 현재 보존된 것이 거의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박물관을 가보면 증기기관차 등 당시의 모습이 있는 박물관과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이 산업은 풍부한 노동력, 증기기관의 발달, 교통 발달과 관계 없다 라고 했는데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한 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4번 19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에 세계 최초의 산업철도가 개통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영국의 강력한 육군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여 산업 발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육군이 아니라 해군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강한 해군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도시경관을 찾는 거예요. 주어진 내용을 보니까 에스파냐 철강산업의 발전을 이룬 곳이다. 공업도시의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시문은 에스파냐에 있는 빌바오 라는 도시와 관련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보기 1번은 여러분들도 이 모양의 건물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2번이 에스파냐 빌바오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3번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4번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라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종교여행 갈 때 나왔어요. 5번은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라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은 서술형 문항이에요. 다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1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사진에 제시된 장소는 군함도라고 해서 군함도는 일본의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신청했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산업혁명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괄호 2번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는 이때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군함도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징용된 조선인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중에서 질병이나 영양실조, 익사 같은 것들로 숨진 사람만 122명, 전체 일했던 징용되었던 사람들의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조선인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내용이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은 봉사형이 가능한 단체이다. 이들 단체에서 하는 일을 기억, 니은, 디귿 바르게 연결을 해보면 헤비타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막대한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 노동을 제공해서 집을 지어주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 운동단체입니다. 1번은 기억이랑 연결을 하면 되고요. 2번 국제워크캠프는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환경, 개발, 평화, 건축,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디귿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3번 한국국제협력단은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 정부 주관의 기관이고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쟁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남부 오시비행층에 있었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골라주면 돼요. 다음으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행 계획서를 보니까 장소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있는 태백과 정선 일대이고 일시는 2018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고 참여자는 총 5명이고요. 일정은 1박 2일의 일정인데 첫째 날에는 태백 사북에 걸친 탄광을 가고 그리고 철암동에 있는 탄광이랑 관련한 역사체험촌을 방문을 합니다. 2일차로는 정선 3탄에 이르는 아트마인을 관람을 하고 아리랑 박물관을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백과 정선, 이 지역은 우리나라 광업, 무연탄을 캤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광산업의 발달과 쇠퇴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석탄 산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현재는 이런 석탄을 캐던 탄광들이 전부 다 폐광이 되었어요. 그런 지역이 많아서 광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2번. 우리나라 광산업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강원도의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복잡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옛날에 탄광이 발달을 했을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바닷가에 있는 한적한 어촌 마을의 특징이 잘 나타난 곳일 것 같아. 이 지역은 탄광이라는 키워드가 여행 계획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탄광 지역으로 산촌 마을의 특징, 어촌 마을이 아니라 산촌 마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번. 현재도 석탄이 공업 발달의 주된 원료이기 때문에 공업 관련 분야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석탄이 주된 공업 발달의 재료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가 공업 발달의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5번의 이야기는 완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봉사여행의 후기이다. 이 글과 관련된 봉사여행은 후기를 보니까 자결하는 태양 아래 또 한 번의 모래폭풍이 지나갔다. 모래폭풍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미국에 빠져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입을 다물고 귀를 막아도 모래가 입, 코, 눈, 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굉장히 모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거든요. 나무라도 더 심어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는 봉사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근데 이 지역은 몽골 봉사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몽골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황사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황사가 편사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나무 심기 봉사를 통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몽골 봉사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서술형 문항이고요. 어떤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과거의 사진은 둘 다 강인 것 같은데 이 강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는 하천을 정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하천 오염, 강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했지만 정화시설을 마련하고 하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하자면 하천 오염을 극복하고 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들로 표현될 수 있는 여행의 종류를 적고 각각의 경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지역은 핀란드의 산타 마을에 있는 산타클로스랑 캐나다의 빨간머리 애니 집인 그린 게이블스, 이 두 지역은 모두 문화 창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산타 마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관련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머리 애니 집은 문학 작품의 소재로서 관광 자원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답은 문화 창조 지역으로 문화와 관련한 관광지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산타 마을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빨간머리 애니 집은 이제 이 소설과 관련한 관광 자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4과 예상 문제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